안녕하세요. 행복은 무엇일까? 철학적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이창우라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도 무슨 말인지 알죠. 즉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행복, 이 단어는 일상어 치고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가장 유력한 답 중에 하나는 행복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죠.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이 단어는 단지 일상적 용어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헌법상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두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 조문에는 비슷한 문맥에서 이 행복이라는 말이 박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유엔이 매년 3월 21일 The 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 행복 기념일로 정해놓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또한 행복은 학술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사회복지학에서는 행복이 중요한 용어입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있는데 긍정심리학에서도 행복이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론톨로지라는 학문, 즉 노인학이라는 학문도 있습니다. 이 노인학에서도 행복은 여전히 중요한 핵심 용어입니다. 경제학은 매우 큰 덩치가 큰 학문인데 최근에 형성된 경제학 분야 중에 하나가 Happiness Economics, 행복 경제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GNP, Gross National Product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 총생산이죠. 이 국민 총생산, 이건 경제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일국의 농업, 공업, 서비스업, 생산물을 시장 가격으로 합계를 낸 것이죠. 근데 행복 경제학에서는 이 GNP가 아니라 GNH, 그러니까 Gross National Happiness, 다시 말해서 국민 총 행복 지수를 지표로 사용합니다. 국민 총 행복 지수에는 심리적인 안정감, 건강, 교육, 여가 시간 등 다양한 하위 지표들로 구성됩니다. 행복 경제학자들은 국민 총 행복 지수를 계산해서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기도 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이 순위, 그러니까 왼쪽에 국민 총 행복 지수하고 오른쪽 국민 총 생산 순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치하지 않고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가령 미 합중국은 GNP, 국민 총 생산 순위는 늘 1등입니다. 하지만 국민 총 행복 지수, 국가 순위에서는 미국은 10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14등 혹은 15위 정도가 나옵니다. 또 아이슬란드는 국민 총생산 국가 순위는 나라가 아주 작기 때문에 당연히 늘 하위권이지만 다른 지수, 즉 국민 총 행복 지수 순위에서는 늘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제가 일단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사회과학자들도 행복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는 것, 그리고 행복 주제를 학문적 트렌드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긍정심리학, 노인학, 행복경제학은 모두 Science of Happiness, 행복과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행복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은 대충 다음 같은 대답을 하겠죠. 행복은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혹은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니까 행복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또는 행복은 흥미로운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은 타자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 혹은 어떤 숭고한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운동가라면 행복은 목적을 느끼고 어떤 목적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또 행복은 만약 그 사람이 매우 현실적인
차가운 사람이라면 행복은 별로 거창한 게 아니라 행복은 물적, 신체적 안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어떤 차가운 말을 할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철저한 자유주의다. 그러면 그 자유주의자는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죠. 행복은 내 삶이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철학자가 볼 때 이런 답변들은 그 자체로는 일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두 단계, 초입 단계에서 이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중요한 문맥은 따로 있습니다. 우선은 도이체가 철학자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즉 방금 말한 답변들 예컨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다. 혹은 행복은 흥미로운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 각각은 행복의 무엇일까요? 라는 답변에 대한 답변이 되긴 됩니다만 어떤 하나의 해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려면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 포인트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혹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가 됩니다. 첫째 해석에 의하면 원래 질문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의 결정자 혹은 행복의 결정 변인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됩니다. 전술한 답변들, 앞에서 말한 답변들, 예컨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등등의 답변은 행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보다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끔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철학자가 볼 때는 또 하나의 해석이 더 있습니다. 즉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해석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철학자는 두 번째 해석의 질문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은 행복의 결정 변인 혹은 행복의 넓은 의미의 원인을 탐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행복의 definition, 행복의 정의 혹은 행복의 본성을 탐구하는 질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A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A의 definition, 정의는 무엇일까의 뜻이 되지 무엇이 A를 만들어줄까? 어떻게 해야지 A가 우리한테 생길까는 아니죠. 근데 만약 이 A에 대입되는 대입대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실천적으로 중요한 것 또는 우리한테 매우 긴박한 것 또는 우리한테 매우 큰 관심사가 되는 아이템이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A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바로 무엇이 A를 만들어줄까? 즉 결정 변인을 묻는 질문으로 둔갑되기가 십상입니다. 행복이 그런 대입례가 되죠. 행복이라는 품목은 우리한테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품목 혹은 긴박한 품목 혹은 우리한테 매우 큰 관심사가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즉 바로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줄까 혹은 어떻게 해야지 행복이 우리한테 생길까라는 질문으로 뛰어버리는 거죠. 이 점프는, 이 둔갑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컨대 중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거의 모든 사람한테 중력의 의미가 뭐지? 중력의 본성이 뭐지? 로 되지 곧장 무엇이 중력을 만들어줄까? 즉 중력에 대한 원인을 묻는 질문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것은 물리학자한테만 관심이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중력을 만들어낼까라는 질문으로는 곧장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무엇일까?에서 행복은 워낙 실천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일상인들한테는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줄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철학자의 태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행복을 만들까? 라는 질문 중요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죠. 근데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줄까에 대한 중요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조금 쉬어야 되는 거죠. 또는 좀 머물러야 됩니다. 무엇에 머물러야 하느냐? 원래적인 질문, 즉 행복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그 본래적 질문에 조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철학자가 그런 태클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 지시체가 정확해야지 그 지시체를 만들어내는 원인 또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잠시 행복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철학자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답변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본래적인 질문, 즉 무엇이 행복의 정확한 의미인가? 거기부터 먼저 머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복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은 본래적인 질문, 즉 행복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 즉 무엇이 행복을 만들어낼까? 결정 변인을 찾는 질문에 바로 돌입합니다. 이게 철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한 과학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철학자가 과학자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사회과학자들의 어떤 연구와 탐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는 행복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